안녕하세요. 저는 중동고 국어 수업하고 있는 강사 김승미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중동고 합격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어제까지는 이제 굉장히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동고가 국어가 워낙 어렵다고 하는 학교니까 어머님들께서 좀 궁금하신 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궁금한 점. 중동고에서 1등급 받는 아이들은 도대체 뭐를 어떻게 공부했을까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 2달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수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중동고 워낙 국어 시험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어려운가? 어떤 점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실제 문제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럼 겨울방학에 무엇을 해야 할까 할 때 제가 4가지를 짚었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4가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업과 클리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수업의 목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처음에 이제 타이틀을 중동고에서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 국어가 워낙 어렵고 막 국어는 재능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머님들께서 우스갯소리로 막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은 결국 잘하는 애들이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좀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제가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반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이제 2학기 되면서 저희 반에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왔을 때는 1학기 때 자기가 3등급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내신에서 3등급이라고 하면 100등을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는 200등 조금 안쪽이었는데 여름 방학에 열심히 공부하고 2학기부터 이제 저희 반에 와서 중간고사를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몇 등을 했냐면 37등을 했어요. 37등이면 중동고에서 1등급 문을 닫은 거예요. 얘가 이제 이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고 이번 기말고사에 놀라운 성적 전교 7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1학기에서 2학기 기말까지 생각해 보면은 거의 180등 정도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어떤 반인데 그 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2, 3, 4등이 저희 반에서 나왔는데 그 3명이 공통점이 전부 1학기 때는 2등급, 3등급이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들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1등급을 받는 것도 물론이지만 중동고는 워낙 상위권이 튼튼하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는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3등급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등급을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 점에 맞춰서 수업의 목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1등급 37등 안에 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건 첫 번째 이제 문학이에요. 수업에서 이제 문학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체화하는 게 목표인데요. 많은 작품을 공부한다, 많은 작품을 알고 간다라는 것보다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자기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중동고 2학기 기말고사에 시험 범위에 문학이 몇 작품 들어갔냐면 한 작품 들어갔어요. 시험 범위에 소설이 딱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범위 안에. 그래서 문법에 소설 하나 이게 시험 범위가 끝이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냥 다 외부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모의고사처럼.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시험을 볼 때 마치 모의고사를 보는 것처럼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작품을 6작품 정도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문법 다 풀고 그다음에 이제 아는 거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부 지문을 빠르게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학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문학을 분석하는 방법을 좀 체화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현대문법을 전체를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비고일들이 문법을 다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고1에서 다루는 문법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중동고는 교과서를 잘 안 쓰고 학교 프린트물로 나가는데 학교 프린트물로 1년 동안 문법을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문법을 다 알고 가야 되고요. 이제 1년 동안 다 하지만 실제로 현대문법의 중요한 거는 1학기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범위를 한 학기 동안 끝내버리는 건데 또 문법이 누적이에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문법을 제대로 하고 가지 않으면 2학기까지 계속 힘든 거예요. 제가 2학기에 저희 반에 온 친구들 중에 좀 힘들었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1학기 때 문법이 잘 안 된 친구들. 그럼 이제 1학기는 끝났으니까 2학기 때 제대로 잘해야지 마음을 먹더라도 1학기가 좀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실제로 문법은 학기별 누적이라고 해서 1학기는 1학기 거, 2학기 거는 2학기 거로 되어 있긴 하지만 1학기에 배운 현대문법의 개념어들, 형태, 소, 어간어미 이런 개념들은 2학기에서도 계속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문법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1년 동안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동고는 문학 외부 지문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거를 풀 시간을 확보하려면 문법을 빨리 풀어야 돼요. 문법을 빨리 한 번만에 풀면서 다 맞아야 외부 지문 풀 수 있는 시간이 나오고, 외부 지문에서 한두 문제 틀리는 애들이 1등급 문을 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은 사실은 다 맞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문법은 전체를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플러스로 그냥 문법의 개념을 알고 이제 중학교 수준이나 일반 고등학교 내신 문제를 푸는 것으로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워낙 수능형으로 나오는데 문법도 이번에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 중세문법이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내신에서는 우리가 아는 이제 세종어도 혼인정음이라고 나란 말씀이 균기에 따라 이런 텍스트를 배워요. 보통 그걸 위주로 시험이 나오는데 이번 중동고에서는 2학기 기말고사에 그게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럼 다 뭐가 나오냐면 처음 보는 중세 문헌들을 주고 분석하는 그런 이제 모의고사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현대문법 전체적으로 다 공부하면서 모국 기출까지 딱 보고 가야 이제 1년 동안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문법을 생각보다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조금 직접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내신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해력을 쌓아서 비문학 독해를 할 수 있고 모의고사나 수능까지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비문학 분석의 시작이 겨울방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목표로 하죠. 문학을 자기가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문법을 전체를 다 한다. 그리고 비문학 분석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갖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4, 5번이 성취되는 건데 4번에서 이제 외부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문해력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중요하지만 중동고 시험은 결국 이것으로 결정이 돼요. 이걸로 한 2, 3등급까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한 번 시험 보면 3분의 1 정도가 외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을 몇 개 틀리느냐가 1, 2, 3등급을 결정하는 거죠. 1등급인 애들은 당연히 이제 문법은 다 맞고 시험 범위 안에 있었던 문학 작품도 쉽게 나와요. 그건 아무도 안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을 얼만큼 잘 풀어내냐, 거기가 이제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애들이 못 보더라도 항상 하는 말이 선생님이랑 한 번 다 맞았어요. 수업에서 범위 나온 거 다 맞았어요. 문법 다 맞았어요. 근데 이제 외부 지문이 얼마나 풀리느냐, 그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긴장도도 굉장히 높고 애들이 시험을 보면 막 손에 땀이 나가지고 막 이걸 쓰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애들은 막 손이 막 덜덜 떨리는 애도 있고, 그리고 애들이 안 하던 실수도 막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외부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겨울방학 때 키우는 거,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신 1등급의 바탕을 만들고 우리가 37등 안에 들어간다. 이걸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사실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조금 널널할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 중동고는 제가 9등급제 안에서도 어떤 느낌을 계속 받았냐면 1등급부터 한 4등급 초까지는 애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랑 학원에서 시험 봤을 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시험장에 가서 결정이 되고 1등급이 언제나 1등급 받는 애들 정말 소수예요. 지금 고3인 애들 중에 저희 반에서 1학년, 2학년 8번 시험을 다 1등급을 받은 애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걔는 진짜 유니콘이고 정말 애들이 1부터 3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상위권이 튼튼하니까. 그래서 바탕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에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삼은 이유 조금만 설명 더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능을 생각하면 세 가지 과목이 바뀌었어요. 이름은 좀 바뀌었지만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일단 문학,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목 이름이 화법과 언어인데요. 여기서 언어가 문법이에요. 중등고는 2학년 2학기에 편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독서와 작문에서 여기 독서가 비문학이에요. 중등고는 3학년 1학기에 편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국어라고 해서 다 배우는 거고 2, 3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으로 가게 되는데요. 결국 수능에서 요구하는 거는 문학, 문법, 비문학 이렇게 세 가지인 거죠. 그러면 수능의 오답률은 누가 차지하느냐? 단연 비문학이 차지하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법도 좀 어렵게 나온 편이에요. 문학은 상대적으로 연계가 좀 체감이 잘 되기 때문에 오답률이 그렇게 상위에 있지는 않죠. 그래서 수능에서 필요한 거 세 가지, 특히 중요한 거는 비문학 문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내신에서는 사실은 비문학은 좀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학년 때는 문학 문법 위주로 시험을 보다가 2학년 1학기는 문학만, 2학년 2학기는 이제 아직 안 했지만 아마 문법만 한 확률이 높아요. 1학기 문학, 2학기 문법을 하게 되고요. 내신에서 두 가지를 챙겨서 1, 2년을 보내면 문학 문법은 완성되는 거예요. 다만 1, 2년 동안 내신만 하게 되면 비문학이 소외되기 때문에 비문학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동부에서 내신 문학을 열심히 하면 수능 문학의 토대가 잘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외부 지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동부 내신 문법은 실제로 수능보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중동부가 원래 문법을 어렵게 내는 학교예요. 옛날에 한 몇 년 전에는 아예 1학년을 요약에다가 문법만 가르치기도 했어요. 1년 동안 객관식은 다 문법만 해도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문법이 어렵고 요즘 교과서 보시면 알록달록하고 재밌고 되게 쉬워요. 그래서 중동부는 교과서는 그냥 뭐 1시간 안에 끝내버린다든지 그냥 시험 전에 후루룩 보고 끝나고요. 프린트로 다 나가요. 이 프린트는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쓰는 거를 조금씩 고쳐서 이제 보는 편인데요. 어려울 때는 거의 제가 느낄 때 대학교 1학년 개론서 정도 된다. 이런 정도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고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내신을 열심히 하면 2년 동안 내신 열심히 하면 수능 문법, 수능 문학까지 전부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별도로 비문학은 따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의 목표는 3가지를 하는 거예요. 중동고를 준비하면서 제일 제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은 한 영역만 하는 거예요. 문법이 어렵다고 하니까 문법만 해야지 또는 외부 지문 많다고 하니까 문학만 해야지 이게 가장 추천되지 않는 그런 공부 방법이고요. 3가지 영역을 골고루 계속 공부하면서 문해력도 키우고 문학도 분석하고 문법도 해나가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럼 이제 중동고 내신은 왜 어려울까 제일 궁금하신 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일단은 중동고 내신 국어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어렵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동고 국어 1학년은 이제 지금 1학년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2년차가 되는 건데 교과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동고 선생님들이 항상 필진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지금 2학년들이 쓰는 그 천재 이성형 교과서에는 중동고의 김태숙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들어가셨어서 그 교과서를 썼었고 지금 이제 김수학 선생님이라는 국어 선생님이 김수학 선생님인데요. 그 선생님이 이제 되게 주도하는 교과서였어요. 그리고 교과서가 굉장히 잘 나와서 이 주변 학교도 많이 쓰는 이제 천재 김수학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바뀌면서 중동고가 교과서를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중동고는 원래 교과서를 안 쓰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서 안에서 문법하고 문학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이렇게 펼치면 1, 2, 3, 4단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단원은 뭐 읽기 단원 또는 뭐 작문 단원, 쓰기 단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단원들 중에서 다 무시하고 그냥 문법하고 문학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를 좀 미리 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별로 볼 필요는 없어요. 교과서를 많이 쓰진 않고 거기에서 문법하고 일부 문학만 쓰기 때문에 문법도 그 영역을 하는 거지 교과서 내용만으로 하진 않아요. 교과서 내용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 활용은 문학, 문법 이렇게 2가지가 핵심이고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화법이 조금 들어갔는데 얘는 이제 내년에 쓸지 안 쓸지 계속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문학 문법 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교과서에 어휘가 좀 있어요. 단원마다 어휘가 들어있는데 항상 매 시험마다 어휘가 2문제씩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휘가 쉬워 보이지만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이제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2학기 기말고사에 교과서 어휘 중에서 딱 나올 것 같은 게 뭐였냐면 그렇다와 그러다를 비교하는 이제 어휘가 있었는데 너무 나오게 생긴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내고 싶게. 그래서 이제 강조했는데 똑같이 나와서 애들 굉장히 잘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휘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읽기 단원 안 들어가고 비문학도 내신에서는 사실 빠지는 거고요. 내신에서는 문학, 문법 2가지를 하는 거죠. 네, 다만 이제 비문학적인 독해력이 요구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문법을 좀 어렵게 내다 보니까 문법 지문형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이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시험 범위에 맞춤법 띄어쓰기가 들어갔어요. 이제 학교에서 띄어쓰기를 요 정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와 관련한 어떤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비문학 지문처럼 주는 거예요. 한 4문단 정도. 얘를 읽어야지만 좀 풀 수 있게. 그러니까 요 정도만 활용되는 정도고 딱히 이제 비문학적인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내신 시험에는 직접적으로는 나오는 건 아닌 거죠. 영역으로 따지면은 문법과 문학을 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요. 문제 유형은 객관식에다가 조건부 서술형이에요. 근데 이 조건을 왜 이렇게 안 지키는지 애들이 제가 진짜 이거 틀리면 깎이면 선생님 문다 이랬는데 조건을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주고 이제 문제에 여기에 나타난 중세 문법의 특징을 3가지 조건에 맞춰 써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문제 3가지 조건에 맞춰 써라.
근데 이제 조건에는 세 가지란 말은 이제 안 들어가 있죠. 조건에 이제 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빼라, 뭐 문장은 이런 형태로 써라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애들은 여기만 본 거예요. 세 가지였는데. 그래서 한 가지 쓴 애들이 아주 엄청 많았어요. 세 개를 쓰는 건데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기업과 니은에 대해서 뭐 이거를 비슷한 단어를 활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조건이 기억에 있는 단어를 문장 끝에 배치하라였는데 그걸 놓친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조금 꼼꼼하게 나오는 편이어서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이 너무 긴장돼요. 이 시험이. 그러니까 애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조건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서술형 쓰기 연습을 조금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범위는 굉장히 적어요. 제가 볼 때 강남 어느 학교보다 적은 편이에요. 2학기 기말고사 진짜 적었는데 중세 문법에 소설 한 편 끝이에요. 소설 하나. 근데 소설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나머지는 다 뭐로 채운다? 외부 지문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시험 범위에 있는 거는 사실 애들 안 틀려요. 소설 하나 들어갔고요. 그 소설 하나에서 겨우 객관식 3개에 서술형 하나 나왔어요. 너무 쉽게. 이건 아무도 안 틀렸고 나머지 이제 외부 지문을 이제 사실은 변별력 문제로 낸 거죠. 그리고 이제 중동 국어의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사립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잘 안 바뀌어서 담당 교사나 기출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예요. 일단은 선생님에 따라서 아예 시험 유형이나 시험의 어떤 영역도 달라져요. 어떤 선생님 이제 사실 중동부가 요약하기로 좀 유명한 학교라는 거 어머님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선생님은 요약을 굉장히 좋은 국어 방법으로 생각하셔서 그 선생님이 이제 1학년에 있을 때는 애들이 항상 요약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요약을 안 한 이유는 그 선생님이 2학년으로 올라가서예요. 네, 근데 2학년으로 올라갔더니 2학년이 화법과 작문이라는 영역을 하는데 거기다가 막 요약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2학기 문학 때는 요약에 버금가는 서술형 문제 이런 걸 낸다든지 그래서 담당 교사가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선생님이 만약에 1학년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요약의 가능성이 또 생겨요. 근데 안 내려올 가능성이 좀 크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담당 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이 중요한데 이게 기출 문제를 사실은 이제 1학년 것만 보면 안 되고 1, 2, 3학년 거를 다 보면 중등부는 자기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계속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시험범위라고 하더라도 이제 문법이면 2, 3학년 문법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고 외부 지문 요 문제들도 사실은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라기보다는 2, 3학년들이 봤던 문제 유형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서 중등부 기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중등부 기출을 한 2018년부터 쭉 보고 거기 있는 문법들을 다 뽑아서 이제 풀리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험장에서 굉장히 좀 친근한 느낌이 있으니까 훨씬 더 쉽죠. 네, 일단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문법하고 문학 중심이고 그다음에 조건이 좀 까다로운 서술형이 나오고 외부 지문이 많다.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어려운 점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24년도랑 25년도 문제인데 거의 비슷하죠. 문법 문제거든요. 이제 의문의 변동 배우고 나서 그 변동 규칙을 쓰는 건데 조건도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문제인데요. 얘도 문법 문제인데 거의 같은 유형이에요. 어근어간 분석해라, 어근어간 분석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2학년 문제예요. 25년도에 이제 문학을 우리가 좀 새로운 교과서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봤더니 23년도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 표현상의 특징 써라 똑같이 거의 똑같이 나올 편이에요. 그래서 3년을 보면서 3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활용하면서 문법하고 문학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외부 지문 문제였거든요. 올해 1학기 기말고사였는데 진짜 어려운 소설을 냈어요. 그리고서는 혹시 소설을 애들이 잘 이해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간 순으로 배열하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수능 특강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3학년이랑 똑같죠. 3학년 기출이랑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클리닉 할 때 외부 지문 연습을 하는데 다른 것도 풀지만 중동부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 풀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 유형 같은 것들 좀 습득하라고 이제 훨씬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문학이 내신 시험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문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다 좀 한두 문단, 한두 문단 정도 더 나왔는데 요 정도 문단 되는 한 4-5문단 이상 되는 그런 좀 긴 글을 주고 이게 이제 문법의 한 내용을 설명하는 비문학 스타일인 거죠. 요거를 읽어야지만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2문제 나왔고요. 문법에서 다른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요게 조금 변별력 있는 문제로 나왔었어요.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문항수가 올해 1학년부터 좀 늘어나면서 시간 압박이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시간 압박이 없는 시험은 중등고에서는 없었어요. 항상 시간 압박이 있어요. 뭘로 시간 압박을 주느냐? 옛날에 이제 요약이 있을 때는 요약이 시간 압박이니까 문항수가 20문제 위치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약이 빠졌으니까 객관식이 29문제에서 37문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죠. 전에 2학년들은 막 객관식 40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은 50분인데 이제 이렇게 29문제 나올 때는 외부 지문이 더 많을 때고 37문제일 때는 외부 지문이 조금 덜하고 이제 그랬던 때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정도로 나오고요. 서술형은 계속해서 한 4문제 정도 나왔는데요. 시간 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고 이 시간 압박이 있으니까 학원에서 비슷한 학교에서 문항수를 공개하고 나면 비슷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계속 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애들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이렇게 시험지가 나왔는데 보통은 선생님들이 맨 앞에 뭐 문법, 그 다음에 문학, 어휘 이렇게 낸다든지 아니면 문학 먼저 내고 그 다음 어휘, 문법 낸다든지 이렇게 영역별로 모아서 내는데 올해는 맨 앞에가 문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나오고 어휘가 딱 2문제 나왔어요. 근데 어휘가 배치가 여기 딱 나오고 밑에가 다 여백인 거예요. 그럼 되게 끝난 느낌이잖아요. 근데 짠! 맨 뒷장이 있고 거기에 문학이 3문제 더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문항수를 다 알았거든요. 우리가 29문제인 걸 다 알아가지고 그걸 연습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너무 긴장을 하니까 여기 어휘까지 딱 풀고서는 이제 마음이 좀 놓인 거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막 검토하고 그래서 맨 뒷장을 못 푼 애가 여럿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애는 진짜 OMR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뒤집었는데 갑자기 얘가 튀어나와서 막 일렬로 찍었는데 막 안 된 애도 있고 근데 이게 공부를 막 못하거나 또는 뭐 주의력이 이런 문제되는 친구들이 아니라 막 1등급 받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도 그런 실수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긴장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조금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외부 지문이 늘어났는데요. 이제 4번의 시험에서 항상 한 6지문 정도 나왔어요. 소설이 2편 나오거든요. 이제 소설 한 편당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소설, 현대소설 하나, 고전소설 하나, 그리고 이제 시만 연합으로 내거나 아니면 시에다가 수필 섞어서 내거나 해서 한 2세트 정도. 그래서 문항수로 따졌을 때는 한 4세트니까 12문제에서 13문제 정도 되고요. 시험이 전체적으로 대략 30문제 정도라고 보면 그 중에 3분의 1은 문법, 그다음 3분의 1은 이제 문학 중에서 아는 거, 그다음 3분의 1은 이제 외부 지문 문제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부 지문이 늘어나고 이제 문제 전체도 이제 늘어난 편이기 때문에 시험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시험 다 풀고 나서 내가 틀린 걸 보면 왜 틀렸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너무 이제 긴장을 하는 거고 실제로 어렵지 않은 문제도 좀 어렵게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수업의 목표 1번이 문학 분석력이었잖아요. 문학의 1번적인 지식을 상당히 요구하는 편이에요. 제가 볼 때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수업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 정도 문학은 다 알지, 이 정도 개념은 다 알지 하고 그냥 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선택지는 전부 다 중등부 시험, 올해 본 시험에서 뽑은 선택지들이에요. 여기서 이런 걸 다 아는지, 명시적 청자라는 개념을 아는지, 말을 건네는 방식을 아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쓰는 일반어가 아니라 문학 개념어거든요. 그걸 알아야지만 사실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분석력은 좀 되고 독해력은 좀 되는데 실제로 어떤 시 장르의 약속, 시에 나타나는 개념의 특징을 몰라서 문제를 오래 끌고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기본 단위 사문보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뭐 서술자라든지 감각의 전 이런 용어라고 할까요? 또는 개념어라고 하죠. 이런 문학 개념어와 그 개념어를 적용해서 자기가 지문을 분석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여기 외부 지문이 12문제에서 13문제 나오잖아요. 4세트가 나오는데 세트별로 저런 개념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기에 복잡한 지문보다 보기가 막 달려있는 문제보다 저 문제를 애들이 많이 들려요. 왜냐면 개념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고일들이 개념어 공부를 사실은 어느 학원이나 다 할 텐데 좀 깊이 있게 문학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가는 게 중등부에서 진짜 필요해요. 문학을 잘해야 결국은 내신을 잘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수능형 문항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문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올 1년 동안 어머님들과 전화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그거 잘했어요. 이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중에서 우리 중등부 반 애들 중에서 중학교 때 A 아니었던 친구, 100점 아니었던 친구 없을 정도로 정말 다 전화하면 어머님들께서 국어가 문제될 줄 몰랐어요. 중학교 때 국어 잘했어요. 맨날 하나 틀렸어요. 이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중등부 와서 문제를 풀려면 진짜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수능형 문항이 문법에서도 문학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국어 공부를 많이 하고 가는 게 진짜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등부 시험은 어렵다. 중등부 국어는 사실은 쉬운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뭐가 어려워졌냐? 일단 시간 압박이 심하고 난 문학 외부 지문이 많고 수능형 문제가 증가해서 실제적으로 국어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나 또는 좀 어떤 학교들에서는 이번 시험을 성실하게 준비한 애들이 잘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실하게 준비해서 내가 시험 범위에 있는 거 다 맞춰도 3분의 2밖에 안 되니까 그 다 맞으면 3등급인 거예요.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어려운 중등부 국어를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 겨울에 뭐를 해야 할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추천하지 않는 수업은 한 가지를 파는 수업인데 제가 해야 되는 건 네 가지라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문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문학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개념어를 잘 알아야 한다. 특히 시의 개념어를 알아야 하는 거. 애들한테 문학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우면 애들이 거의 한 대부분은 시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뭔 말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시가 뭐냐? 장르적 특징과 개념어를 알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시에서는 네가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냥 텍스트를 주고 시를 감상해 이게 아니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어떤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주는 거죠. 분석의 틀을 만드는 거.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문학을 좀 이제 시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문학이 너무 어려운데 이해는 돼요. 왜냐면 그 누구도 시와 소설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보시면 더 황당하실 거예요. 이번 2학기 기말고사 외부 지문으로 어떤 시가 나왔냐면 제목이 나뭇잎 하나예요. 읽으면은 감동하실 수도 있어요. 시의 내용이 뭐냐면 나뭇잎이 푸르르게 이렇게 돋아나서 실록이 우거졌을 때 나는 몰랐다. 또 나뭇잎이 떨어지고 낙엽이 질 때도 나는 몰랐다. 근데 낙엽이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알았다. 이런 시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하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나뭇잎이라는 건 결국은 저마다 하나씩 돋아나서 모여 살지만 결국은 떨어질 때는 또 하나씩 떨어진다. 이게 시의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 인생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기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선택지로 결국 이건 이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홀로 태어났지만 모여 살다가 죽을 때는 다시 혼자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 너무 납득하시죠, 그렇죠? 근데 애들은 이거를 홀로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시험 끝나면 항상 시험지 상담을 하는데 이걸 틀린 애들은 대부분 다 이걸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나뭇잎들이 혼자 떨어지고 그게 결국 인생 사람들이 혼자 죽어가는 걸 얘기한다고 했을 때 왜 틀렸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뭇잎은 다 한 번에 떨어지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나뭇잎 혼자 떨어지지 않고 다 한 번에 떨어지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문학을 분석할 때 뭔가 감상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고 차라리 이렇게 틀을 주고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찾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연습을 좀 시키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국어 시간에 사실은 이제 문학을 좀 읽으면 좋은데 수업 때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숙제로 전문 읽기를 할 거예요. 한 주에 한 편씩 소설을 전문을 읽는데요. 단편이기 때문에 길진 않고 A4용지 한 10장 정도가 되는 분량이에요. 왜냐하면 빨리 읽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읽기 훈련이 돼야 되는데 자꾸 짧은 글만 읽는 것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긴 글을 좀 긴 호흡으로 읽는 걸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시험장에 가서 짧은 글을 빨리 읽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고 이제 전문 읽기 위해서 이제 뽑은 것들은 이제 고1 교과서가 한 10종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소설들을 이제 미리 읽히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소설도 미리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문 읽기를 하면서 문학을 연습합니다. 개념어 읽고 개념어 분석하고 자기만의 분석의 틀을 만들어서 자기가 외부 지문을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 문법을 방학 때 꼭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애들이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시험을 그래도 몇 번 받고 머릿속에 문법이 좀 있어요. 발음도 좀 있고 뭐 요즘 3학년들 뭐 문장에 짜임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 파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현대문법은 하나의 궤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엮어주면서 현대문법을 전체를 다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1학년들이 뭐 의문, 문법 요소 이렇게 일부만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곳에서는 다 이렇게 일부만 하게 되는데 중동부는 결국 다 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방학 때 한 번 한 바퀴 돌고 가는 게 좋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기출로 유형을 잘 익히고 가는 게 좋아요. 수능형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두 번째는 현대문법 전체를 다 보고 모의고사 기출을 풀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휘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휘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제가 설명회 때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이 선생님 설명회 때 저희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요. 집에 가서 막 제가 어머님들 애들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막 그러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2학년 수업을 하는데 2학년 이제 소설 만세전이 들어갔어요. 네, 한 100년 전 1920년대 소설이니까 좀 어렵긴 하는데 거기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주인공이 이제 목욕탕을 나와서 몸을 훔치고 옷을 갈아입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몸을 훔치다라는 말을 애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훔치지? 몸을 왜 훔치지? 그래서 몸을 훔친다는 말을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니 집에서 뭐 식탁을 훔친다, 밥 먹었으니까 식탁 훔쳐 이런 말 안 해? 라고 하면 애들이 누가 식탁을 훔치냐고 엄마가 무슨 식탁을 훔치냐고 하냐고 식탁을 닦으라고 하지. 그래서 그런 말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소설을 애들이랑 같이 읽는데 이제 1학년 수업에서 형제가 나오는 소설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엄마는 항상 형의 역성만 들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역성을 들다를 아무도 몰라요. 정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역성을 들다. 그래서 만약에 형하고 싸우면 엄마가 엄마는 왜 형 역성만 들어 이런 말 안 해? 라고 하면 애들이 누가 그런 말을 쓰냐 형 편만 든다라고 하지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아주 단편적인 거고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어휘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좀 빈출되는 어휘를 공부하고 가면 좋은데 이제 고전 시가가 1, 2학기에 다 있거든요. 자주 나오는 동물들 이게 누군지 알면 훨씬 풀기 쉬우니까 예를 들어 이제 백구, 흰 갈매기 이런 것들은 나오면은 항상 물화일체다. 약간 고전 시가에 그런 좀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알면 더 좋고요. 이런 거 이제 섣달 이런 거 나오거든요 시에. 그럼 이제 섣달 어쩌고 나오고 선택지에 시간 표현을 활용하여 뭐 배경을 설명한다 이러면 섣달 애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겨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니까 시간을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비문학에서 뭐 매도 매수 누가 파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임대인 임차인 누가 빌리는 사람이야 한 반은 맞고 반은 찍어서 틀리고 이제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 좀 모아서 문학하고 비문학에서 필수적인 어휘들을 좀 보고 가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비문학 분석인데요. 앞에 세 가지는 좀 내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여서 좀 더 비중이 사실은 크게 들어가긴 해요. 요 네 번째는 좀 우리가 내신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키워야 되는 능력이고 문해력이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조금씩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이제 비문학 분석, 비문학 기출 분석 해야 된다. 예비보이들 다 비문학 기출 분석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글로만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오직 글로만. 이과적인 거라든지 또는 뭐 영상이라든지 그래프 또는 이런 게 있으면 훨씬 쉬운 것들을 그냥 오직 글로만 전달이 되었을 때 그거를 읽고 정보로 만들 수가 있느냐. 여기 이제 지수로그라고 하는 고일들이 다 배우는 그 개념을 완전 풀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은 수학을 잘하는 애도 뭔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게 머릿속에 정보로 바로 바뀔 수 있느냐 이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학, 문법, 어휘, 비문학까지. 근데 이 중에 좀 더 비중을 크게 두는 거는 문학, 문법이 되는 거죠. 이게 좀 중심이에요. 네, 그 이제 좀 제일 궁금하신 수업과 클리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수업에서는 세 가지 영역을 다루지만 실제로 비중은 문학, 문법이 좀 더 크고 비문학은 조금 축소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주 동안 문학을 공부하는데 시하고 소설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학은 순서대로 시 4주, 그다음 소설 4주 이렇게 가고요. 문법은 전체를 다 정리하게 돼요. 한 바퀴. 사실은 좀 내용이 많은 편이어서 공부량이 좀 많은데 이제 강의 듣고 이제 문제 풀고 여기서 이제 체화시킨 다음에 모르는 거는 클리닉에 와서 질문하거나 좀 더 보충하면서 이렇게 문법을 한 바퀴 하고 가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학기에 다 배우는 거예요. 1학기에 현대문법 다 배우고 2학기에는 맞춤법이랑 중세문법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에 그리고 이거 다 배운 게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1학기 때 문법을 잘 해놓은 친구가 2학기 때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에 문법을 잘 해놔야 또 1학기 기말고사에 시간을 버는 거죠. 이게 누적이어서 1학기 중간고사에 사실은 여기 1부터 한 5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에 3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를 열심히 안 하거나 좀 덜 하거나 했는데 확실하지 않거나 이런 친구들은 기말고사 때 그거 또 해야 돼요. 네, 그런 면에서 좀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해놓는 게 좋고요. 겨울방학 때 한 바퀴 하고 내신 때 다시 하면은 시간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등고 시험을 잘 보려면 외부 지문을 잘 풀어야 되는데 외부 지문을 푸는 능력을 키우는 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열심히 공부하면 다음에 조금 잘하고 이렇게 약간 계단식이라고 하면 문법은 배울 대로 막 배우는 대로 문제 많이 푼 대로 그냥 사실은 좀 능력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열심히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 문법이 11문제 나오는데 10분 안에 다 풀고 다 맞는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문법 열심히 하면 좋고요. 비문학은 이제 분석하는 시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은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등원하게 되면은 과제 점검하고 어휘학과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에 공부해야 하는 분량을 공부해서 오면은 이제 테스트 볼 거고요. 수업 중에서는 문학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문법과 비문학을 이제 같이 하는데 이 중에서는 문법 비중이 조금 더 큰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가 없으면 긴장감이 떨어져요. 수업에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잘 들었는지도 제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취도를 평가하는 거고요. 기껏 문법 다 열심히 이제 수업 다 했는데 테스트를 막 다 틀린다. 얘는 안 된 거잖아요. 보충이 필요한 거니까 테스트가 좀 필요하고요. 나가서 뭐 클리닉 하는 친구들도 있고 별도 클리닉이 평일 중에 있어서 다른 날 와도 돼요. 수업 끝나면 피드백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수업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넣어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의 분석 방법 잘 익히고 수업 중에 필기하느라고 막 정신 쏟지 말라고 하거든요. 수업을 잘 들어라. 이제 필기 나눠주고 집에 가서 복습하거나 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가 3가지 나가요. 처음에는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주간지라고 해서 하루에 풀 수 있는 분량이 한 4지문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5일치가 나가고 전문 읽기, 소설 전문 읽기 한 편 나가고요. 사실은 이제 전문 읽기 읽히고 싶은 소설은 많지만 좀 지금은 읽는데 취미를 붙이는 것도 중요해서 좀 재미있는 소설부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어휘 과제 이렇게 3가지예요. 문제풀이, 읽기, 어휘 이렇게 3가지. 네, 그리고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1번은 수업 끝나고 바로 보는 10문제짜리 성취도 테스트고요. 이제 원래 모의고사라고 해서 저희 학원에서 우리 학원에 다니는 1, 2학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실시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는 거고요. 이제 좀 있으면 중등고 반배치고사도 보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모의고사 훈련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가면은 3월에 처음 이제 들어가자마자 모의고사를 먼저 보게 되거든요. 이제 3월 모의고사는 실제로 뭐 성적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막 중요하진 않다고는 하지만 좀 잘 보는 것도 동기부여에는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반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반에서 한 3등 정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얘가 국어를 되게 열심히 해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는 국어 공부를 안 했대요. 근데 그냥 좀 책만 읽고 좀 그랬었는데 자기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중등고를 들어가서 처음 시험을 봤는데 3등을 한 거예요. 반에서 3등. 자기가 너무 놀란 거예요. 생각보다 잘 봐서. 너무 잘 봐서 놀랐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지키고 싶은 그런 성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동기부여가 된 거죠. 자기 동기부여.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애들이 좀 처음에 시험을 잘 보면 좀 지키고 싶은 마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모의고사도 한 2번 정도 보고 갈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고 그 외에 클리닉을 한 번 와야 돼요. 수업은 이제 지금처럼 강의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일반적인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아이들도 3시간 동안 집중을 하긴 하지만 좀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클리닉으로 오면요. 이제 문학 외부 지문 분석하는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법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클리닉은 필수로 와야 돼서 수업 한 번, 클리닉 한 번, 주 2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닉에서는 뭐를 하냐? 일단 첫 번째는 수업에서 공부한 문법을 확인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꼼꼼하게 하더라도 이제 아이들이 보면 어떨 때는 필기가 좀 잘못된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좀 잘못 들어간 애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을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수업에서 공통 지문을 다룬다고 하면 이제 클리닉 때는 자기가 분석하는 연습을 하고 자기가 분석하기에 맞는지 또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면 질문을 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잘못 듣는 게 많다는 걸 제가 확인할 때가 되게 많아요. 수업에서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필기를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대면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 과정을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이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저희 반 애들은 진짜 문법은 내신에서 진짜 안 틀리는 편이에요. 이번 2학기 기말고사도 중세문법 되게 어려운 편이었는데 정말 국어를 잘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4등급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문법은 다 잘 배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클리닉 때 진짜 하나씩 다 하라고 하거든요. 이거 다 해요 라고 할 정도로 하고, 문학도 시험 범위에 있는 거 있으면 제가 막 선택지 70개 만들어요. 70개 중에서 틀린 거 10개 골라라 이러면 이제 애들 막 학을 떼긴 하지만 이제 고르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빠지지 않고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애들도 오면 알아요. 여기 오면 공부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애들도 실제로 엄마한테 가서 엄마 거기 가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진짜 좋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말로는 막 클리닉 빠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또 오고 싶어 해요. 양가적인 감정이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수업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1등급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부에서는 제가 느낄 때는 진짜 한 1등급부터 한 3등급까지, 한 200등까지도 실력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진짜 잘하는 독보적인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위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했다고 생각해도 200등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다른 학교랑은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9등급제일 때도 보면은 그냥 5등급, 6등급인 애들도 정말 열심히 해요. 또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겨울방학 때 먼저 열심히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이제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고등국어에서는 토요일 날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 2월 동안 열심히 공부시켜서 이제 3월에 학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만 끄고 조금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